네, 동부 지역 GOP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2시간 남짓 지났는데요. 군과 경찰은 강원도 고성군 등 인근 지역의 수색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 좀 다시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로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당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이 22사단 GOP 부대죠, 어제 저녁. 예, 그렇습니다. GOP 소초가 있고요. 그 병사들이 야간 경계 근무에 나서는 초소가 있습니다. 주간 근무를 마친 임모 병장이 초소 근무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 주간 근무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실탄을 발사해서 현장에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예, 지금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예. 지금 7명은 세 곳으로 나눠져서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상자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중에서 2명이 이제 중상자인데 아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5명도 이 실탄이 스치는 그런 이제 가벼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면 경계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새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무런 이제 징후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임박한 상황에 치달으면은 진돗개 둘로 발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침투한 흔적이 명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진돗개 하나로 발령이 납니다. 현재 내려진 진돗개 하나는 이제 그 북한군의 침투 흔적은 아니고요. 우리 병사에 의해서 이제 아군 병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병사가 실탄과 수류탄을 가지고 도주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저하게 우리 아군을 위협할 만한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현재 발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대장이 이제 판단해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 셋에서 곧바로 진돗개 하나로 이렇게 위기 대응 경보를 높여서 발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도주한 임모병장이 총기를 가지고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도주한 이후의 행방은 어떻게 지금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요. 일단 부대에서 실탄을 난사한 후에 도주했기 때문에 일단 밤사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멀리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GOP 부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 출입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거든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임무병장 혼자서 이제 탈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을 거고 아마 일단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비상조치반이 가동이 돼서 그 민가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차단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군의 수색, 정찰, 경계 임무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약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혹시나 탈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병력을 증강 배치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이제 구석구석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병장을 찾았다는 이런 그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한 가지는 더 일단 우리 아군을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북한으로 월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곧바로 병력을 동원해서 전방 철책을 다 점검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월북 가능성보다는 추가 범행 가능성이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군 당국이 병력을 추가 배치해가지고 철저한 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임모병장이 검거가 돼서 예. 그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든가 그 배경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동료 병사들의 증언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그 이야기만으로 봤을 때 임모병장이 병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병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배경들은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문제가 있는 병사 아니냐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기보다는요. 예. 이 병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임모병장이 입대 초에는 관심병사로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차차 좋아져서 이제 관심병사에서 제외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전방 근무에 투입이 됐다. 이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 임병장, 소위 얘기해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임병장이 왜 부대 동료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는지 예.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좀 빠른 방법은 네. 이 동료 병사들과의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역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임병장이 이런 큰 사건을 저지르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동료 병사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네. 자, 일단 입대 초반에 관심 병사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예.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임병장에 대한, 우리 군부대의 관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예. 2011년에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이때 예. 상병이 총을 난사해서 이때도 한 4명이 사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2005년에 연천군의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이때는 이제 내무실에다가 던져서 예. 이때도 8명이 사망했는데요. 예. 이렇게 뭐랄까요? 이른바 전방부대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차단된 고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병사들끼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군 생활을 원만하게 차분하게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북 감시 태세도 중요합니다만은 전방 팀원들, 전방 근무에 나서는 병사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상당히 이제 요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매일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밤새 경계 근무에 임하고 또 오전에 잠깐 취침을 합니다만은 오후에는 또 작업이라든가 기타 과업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후방 부대 못지않게 전방 경계 근무도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대원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이게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에 강화 해병대 초소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해서 4명이 숨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에도 이 총을 난사한 해병이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미처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방에 근무하면서 예. 일단 부대원들끼리의 갈등이 상황이 생기면서 막판 이제 폭발하는 예. 이제 상황으로 치달은 게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전방이라는 특수성, 고립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북한군과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부대원들끼리의 어떤 그런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네. 이게 자칫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날마다 총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실탄 75발이 제공이 됐고요. 예. 그리고 1인당 또 수류탄 한 발씩을 들고 초소 경계 근무를 나갑니다. 예. 2명이 한 조가 돼서 경계 근무를 나가는데 1인당 75발씩 그리고 수류탄 한 발씩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항상 이 사건 사고의 위험 가능성은 상존한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팀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상급자는 부대원들에 대한 관리, 예. 그리고 또 이 실탄과 같은 무기 체계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났을 경우에는 예.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닫는 경우가 네. 생긴다. 그런 면들이 이제 조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네. 2005년 연천 GOP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2011년도 강화 해병대 초소 총기 난사 사건,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사단 고성 GOP 총기 난사 예. 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점들은 이제 사건 이제 이후에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또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대원들 관리 부분에서 좀 봤을 때는요. 예. 김문경 기자는 국방부 올해 출입하셨는데 그 전방부대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관리라게 하기보다는요. 조금 예. 아까 말씀드린 근무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얘기해서 빡세게 돌아갑니다. 네네. 예. 저녁에는 야간 경계 근무, 낮에는 주간 과업, 뭐 작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피로도가 가중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근무가 돌아가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부대원들끼리의 어떤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군부대 내내 지금 22개월 내내 전반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아니라 예. 8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환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다시 후방에 빠져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예. 전방에 투입됩니다. 예.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8개월에서 1년 동안 그 GOP 철책 근무를 할 때 네.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제어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관심 사병이 돼서 예.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사병들은 부대에서 일단은 전방으로 보내지 말고 후방에서 예. 관리를 하는 게 최우선 대책이고요. 네. 그리고 전방에 GOP 경계 근무를 들어갔을 때는 일단 이런 부분들까지 다 걸러져서 이 병사는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예. 이제 임병장처럼요. 전에는 그랬지만 GOP 경계 근무를 하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네. 살펴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고가 난 소초에도 30여 명 정도가 예. 근무를 이제 했었거든요. 예. 소초라고 하면 소대 규모 정도. 그렇죠. 예, 소대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소초에서는. 그리고 이제 하사관, 요즘 이제 부사관으로 얘기하는데 부사관들 이제 서너 명이 분대장이 돼서 이제 병사들을 관리를 하고요. 근데 네. 이 소초는 이 소대장이 이 경계 근무 이 소초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같은 경계 근무를 나가면서 또 이제 그 부대의 철책을 계속해서 관리 점검을 하는 그런 임무까지 다 떠안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비록 이제 소대원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과업이 많고 그다음에 경계 근무가 힘들게 돌아가는 이런 예. 상황에서 이 피로도가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 이제 병사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특히 예. 이제 부대 규모가 작을수록 그 소초, 분초 단위로 내려갈수록 병사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대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뭐 병사들이 뭐 한두 명하고 틀어져도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만큼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쉬운데 이렇게 뭐 15명 내외의 분초 단위 예. 이 소초에 근무하는 병사들 그리고 30명 안팎의 이 소초에 근무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이 문제 사병들이 갈등을 풀 공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그렇기 병사들 때문에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렇죠. 후방부대보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군요. 이 작은 부대로 내려갈수록 예. 특히 작은 부대로 내려갈수록 이 병사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부대가 더 적극적으로 예.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전방 고립 지역이고 나머지 10명, 5명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견디질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해병대 2011년도 소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예.
구타라든가 기수열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수열애라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왕따입니다. 그러면 그 병사가 어디 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예. 작은 부대로 내려갈수록요. 특히 전방 투수로 내려갈수록.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그런데 됩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예. 2005년에 그 연천 지역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군대에서 대대적으로 이른바 병영 문화 개선책들을 많이 내놔서 예. 뭐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는 건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0% 완벽하지 않다.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 게 이제 군의 관련 대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0%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피치 못할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문제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군 부대이기 때문에 큰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비록 지금까지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심병사도 A, B, C, D, E 뭐 이렇게 세심하게 분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대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가능성은 또 상존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 이 군 부대의 세심한 관리가 네. 부대장을 비롯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은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비전 캠프, 그림 캠프 그래서 문제 관심 사병, 보호 관심 사병 이런 관심 사병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예. 그리고 부대장이 면담을 하고 이런 이제 대책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요.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대로 굴러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 이런 장교들을 봤을 때 이 여러 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소홀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고충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단정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앞서서 단신으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22사단에서 과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30년 전에도 총기 사고가 있어서 15명이 사망했고 또 잘 알려진 이른바 노쿠 기준이 발생한 것도 이 22사단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리고 또 민간인이 이곳을 통해서 월북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22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글쎄요. 어떤 뭐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까? 지역적인 특색, 뭐 개연성이라기보다는요. 네. 공교롭게도 22사단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예. 막는 게 이제 부대의 책임이고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22사단 사건을 보는 것도 그런 그 관리 체계가 좀 더 다른 부대에 비해서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22사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기보다는 예. 일단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어떻게 22사단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다른 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좀 경계심을 갖고 그렇죠. 살펴볼 계속해서 문제는, 주의를 있을 갖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후에 어떤 지휘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따지게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지휘 체계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벌써 따지기에는 좀 약간 이제 이른감이- 성급한 예. 문제일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지휘 책임을 이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뭐 사단장까지 보직 해임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9시 정도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 어떤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담길까요? 일단 밤사이 상황을 종합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사건 개요하고요. 공식 브리핑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제 사건 발생 시각, 그다음에 사건 개요, 그리고 현재 군의 그 대책, 그다음에 수색 현황, 그다음에 도주한 임모 병장의 도주 경로 내지는 지금까지 들어온 온갖 첩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와 사망자 대책 이런 것들까지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모 병장을 빨리 검거하는 건데 그 주변에서 이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 주민분들은 이렇게 군경의 검문 검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협조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임 병장이 실탄을 휴대하고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탈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범죄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혹시나 임 병장이 민가 근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변에 계시는 이제 민간인 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군부대의 그 요청에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뭐 바깥 나들이 같은 것도 조금씩은 자제를 해주고 혹시 주변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곧바로 부대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병장의 검거가 최선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정치부의 김문경 기자와 함께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